왕실의 여성이 2명이 있어요. 한 명의 여성은요 9살에 세자빈이 됐어요. 왕실에서 누구나 원하는 아들을 손에 안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또 왕실의 여성이 있었어요. 이 왕실의 여성은 세자빈이 돼서 시집을 갔어요. 갔더니 시아버지가 강박증이 있었어요. 내 남편은 우리 시아버지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막 미쳐 날뛰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11살 된 아들이 있어요. 11살 된 아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죽이는 이유는 나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아요. 평생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아들을 봐야 해요. 이 인생을 이렇게 보면 전자는 참 부럽다. 나도 그 인생 살아보면 좋겠다 싶은데 이 후자를 들으면 어때요? 아이씨 너무 기구한 인생 아니야? 나 절대 저 인생 안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요즘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왜 앓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준호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MBC에서 종영한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을 보고 제가 우리 준호에게 푹 빠져가지고 지금 준호알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주소를 안 알려주는 거는 도대체 어떤 심보에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드라마는 당연히 원작을 봐야 되라고 해서 동명의 소설도 당연히 봤고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한중록이라고 돼 있는 정조의 어머니가 쓴 책도 찾아보면서 요 에피소드를 여러분이 같이 아시면 참 너무 좋겠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옷소매 붉은 끝동이 그 전에 사극과 다른 지점이 있는데 왕의 이야기를 다룰 때 궁녀는 배경으로만 취급이 되죠. 궁녀는 어떤 선택권이 있었던 여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 드라마는 정조라는 사람이 사랑했던 의빈성 씨와의 러브 스토리를 담아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정조가 15살쯤이 되었을 때 의빈성 씨를 보고 너 내 후궁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의빈성 씨가 후궁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거절해요. 우리의 정조는 무려 15년을 기다려줍니다. 15년 뒤에 다시 물어봐요. 널 계속해서 내 후궁의 반열에 두었다? 15년이 지났어. 이제 정말 내 후궁이 돼주겠니? 근데 의빈성 씨가 또 안 한다 그래요. 네가 이제 이렇게까지 나온다면야 나는 네 시녀들을 내가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후궁이 되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왕의 승은을 거절한 이 역사적 사실에 호세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죠. 그 포인트에서 원작 소설이 나오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의빈성 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따라가면서 소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궁궐 속 여성이라고 하면 대왕 대비들, 중전, 굉장히 우아한 인생을 산 사람들,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산 사람들, 궁녀들은 왕의 시중을 들면서 언제 내가 왕의 눈에 띄어서 승은을 입어보나라고 갈망하는 존재들, 항상 언제나 누구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원작 소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궁녀에게도 인생이 있었구나. 자기의 선택권, 자기의 주체성을 생각했던 여성이었구나. 그 안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여성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볼 때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고 지금 이 시대에 봐서도 굉장히 재밌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궁궐 속 여성들에게도 내가 생각 못했던 지점이 있었네를 정말 그야말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포인트가 바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한중록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조를 배울 때는 비운의 왕 사도세자, 그리고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정조의 어머니였던 굉장히 불쌍했던 사람, 역사의 흐름 속에서 휘말렸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중록을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어떤 인생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사실 저는 한중록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결국 여기에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볼 때 납작하게 보면서 뛰어난 몇 가지만 보면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 부러워. 저 사람 잘 나가네 라고만 평가하기가 너무 쉬운데 그것들을 자세히 보면 그 1인분만큼의 불행, 고뇌 그런 것들이 너무 극심하다는 것이죠. 한중록을 정조의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의 이 억울함을 좀 알아주시오라고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냥 사도세자라는 굉장히 비극을 겪은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이 한중록을 읽게 되면 알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정치적인 사람이었구나. 이 해경궁 씨가 정치적인 사람이어서 선택한 사람이구나. 남편과 아들 중에서 아들을 선택한 사람이구나.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고 정말 정치적인 인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현명하게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던 똑똑한 여성이구나. 그 어떤 사람보다 대단하게 정치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한중록에 이런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한번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해경궁 홍씨는
9살에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왕실에 갔더니 우리 시아버지가 강박증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엄마가 무술이라는 컴플렉스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무술이가 뭐예요? 왕실에서 궁녀 자체도 천한데 궁녀의 일을 도와주는 궁녀의 하녀인 무술이에게서 자기가 낳았다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 컴플렉스 때문에 너무 항상 언제나 자기는 쩌리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컴플렉스 덩어리였다는 걸 알려주는 일화가 또 뭐냐면 영조 대왕이 중전이랑 첫날 밤을 가지는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손을 잡습니다. 손이 참 곱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겸손하게 말하느라 이 중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험한 일을 하지 않아 곱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조가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중전이 죽을 때까지 상종도 안 해요. 중전이 죽는 날 사위가 같이 죽었는데 사위한테 먼저 갈 정도로 상종도 안 해요. 영조는 왜 화가 났는지 아세요? 너 내 엄마가 무술이라는 걸 지금 비꼬는 거지. 우리 엄마는 무술이라서 손이 거친데 니는 귀한 집안의 딸이어서 손이 곱다는 걸 지금 나한테 돌려서 말하는 거지. 날 우습게 보는 거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에피소드만 들어도 정말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시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야. 말 한마디를 잘못해도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야. 그리고 한 번 꼬투리를 잡으면 다시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아. 한 번 싫어하는 사람은 끝까지 싫어해. 죽을 때까지. 이 해경궁 씨는 평생 사랑받아요. 그럼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얼마나 정치적이었겠어요? 근데 사도세자는 성격이 그렇지를 못했어. 이 한중록을 읽어보면 해경궁 씨가 아우 속 터져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영조는 자기가 너무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아들만큼은 떳떳한 왕으로 키우려고 해요. 사도세자가 2살에 글을 읽어. 야, 천재가 났다.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해요. 근데 이 사도세자가 어떻게 된다? 글은 별로 안 읽고 지금으로 치면 예능에 되게 관심이 있었던 친구인 거죠. 그래서 이 영조는 떠봐요. 세자 공부하기가 싫지? 물어봐요. 평생 사랑받은 해경궁 씨 같으면 아닙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겠죠? 근데 이 사도세자는 조금 너무 자유인이었어. 예, 아바마마. 사실은 공부가 좀 저는 싫습니다. 저는 무협이 더 재밌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세자는 참 솔직해서 참 좋아.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지켜버린 거죠. 이 영조가 한 번 지킨 사람은 어떻게 한다? 영원히 싫어한다. 그래서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어떻게 갉아먹냐면 이 사람은 강박증이 있었다 그랬죠. 영조는 강박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비들 사이에서는 더러운 말을 들으면 귀를 씻어야 한다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세자를 만날 때 항상 귀 씻는 물을 대령해 가요. 그래서 세자 밥 먹었어? 세자가 대답을 하면 귀를 씻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도세자가 정말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리청정을 시켜요. 네가 이제 알아서 해봐. 네가 한번 해봐. 라고 해놓고 사도세자가 알아서 하면 지랄을 해요.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네 맘대로 해? 그럼 물어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제 알아서 해봐. 그런 걸 들으면 자꾸 귀를 씻어. 대신들 앞에서 항상 네가 덕이 없어서 이 나라는 안 되겠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조가 차라리 왕이 되면 좋은데 저 사도세자는 왕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분합니다. 이때 해경궁 씨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 내 아들이라도 살리자. 실제로 사도세자가 죽을 때 해경궁 씨의 집안에서 찬성을 하고 집행관처럼 뒤주에 갇힐 때 그거를 지켜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경궁 씨는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었냐면 영조라는 사람은 컴플렉스 덩어리였고 사람을 항상 떠봤어요. 사람을 항상 떠보는 이야기를 하다가 지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한마디만 해도 찍어버려요. 그걸 해경궁 씨는 알기 때문에 사도세자가 죽고 그를 불러들였을 때 영조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나 때문에 속상했지? 네 남편을 내가 죽여서 너 힘들었지? 이렇게 말하니까 해경궁 씨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섭섭함은 단 하나도 없고요. 우리 모자를 살려주신 은덕에 우리는 얼마나 너무 기쁜지 몰라요? 이런 말을 해요. 또 영조가 떠봐요. 엄마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엄마랑 있어야겠지? 엄마랑 있으면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죄인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사도세자의 죽은 형에게 입적을 해버려요. 그래서 근데 네가 조금 서운하지? 그래도 네가 좀 데리고 있는 게 좋겠지? 라고 하니까 또 아니요. 대왕이랑 있을 때는 저를 그리워하는지 모르나 우리 세손이 저랑 있을 때는 우리 대왕이 보고 싶어 죽겠어요. 우리 대왕을 너무 사랑해요. 라고 말한답니다. 저랑 있을 때는 어차피 왕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왕이랑 있을 때도 제가 그립다고 말하니 데려가서 키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왕이 역시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역사의 이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현명하게 처세를 하면서 살아남는 과정들을 이제 한중록으로 보면서 읽다 보면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우리가 구중궁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보통 그냥 왕이 선택하고 여자들은 궁궐에서 있는 사람들은 왕의 후사를 낳아주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욕망도 없고 어떤 정치적인 것도 없고 외척들만 그냥 이 정치적으로 싸움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완전히 깹니다. 야, 선택한 여자였네. 정치적으로 계산을 한 사람이었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한중호처럼 어떤 사람의 고뇌를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이입해서 절절하게 한번 읽어보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성숙한 관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너무 많이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책 한중록이었습니다.